글로벌 전략가들 함께합니다. 오늘 이재선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연휴 지나고는 그 고용지표 둔화로 기대감이 컸는데 또 오늘은 매파의 목소리가 또 나오며 긴장감을 보입니다. 그야말로 좀 일희일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4월달 비농업 보고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그간 시장이 원했던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이제 개선시키는 또 이제 상승 재료로 작용을 했고요. 비농업 부문 고용 상세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네. 3월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컨센서스도 하회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거는 시간당 임금 부분이었는데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전년비 기준으로는 3.9% 증가에 그쳤고요. 리오프닝 이후에 처음으로 3%의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이제 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켜 주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를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프라이싱을 하기 시작을 했었었는데 다만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좀 제한된 흐름 지금까지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왜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연준의 기조가 사실 고용지표가 뭐 일시적으로 이제 좀 둔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기조의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준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 물가 안정기에 대한 그 오판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데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폴 볼커라든지 그린스펀 의장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던 대표적인 의장이었는데 네. 과거 이제 발언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은 그 공통되게 언급하는 부분이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되어야지만 그 물가 안정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도모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즉 이제 경제 주체의 합리적 무관심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좀 마지막 퍼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파악하기 가장 용이한 방법은 저희가 물가 관련 검색량 빈도수라든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을 해서 조금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대비 아직까지 물가 관련 검색량은 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저희가 해당 수치가 안정권에 접어드는 구간이 평균적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2% 초반에 안착하는 수준인데 네. 아직까지 3% 내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가라든지 금리에 대한 경계 심리는 좀 유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들쑥날쑥하면서 증시도 덩달아 움직이는데 일단 두 차례 금리 인하, 추가적인 인하는 좀 제한적이고요. 오늘처럼 매파적인 목소리가 잠깐씩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두 차례 금리 인하로 좀 보시는 거네요. 네, 뭐 많으면 두 차례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보험성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조금 옅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가가 일시적으로 좀 연준의 원하는 목표치에 부합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증시는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하반기 때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대한 민감도에 있어서 보자면은 과거 이제 저희가 작년 사이클 대비해서도 더 낮아지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도 이제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미국 중심으로 봤을 때 하반기에 증시의 상방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애플에서 신제품 아이패드를 개발한 건데요. 특히 AI 자체 칩 그 개발 소식이 참 뜨거웠습니다. 거기다 애플이 자사 기술력을 과시하는 세계 개발자 회의 WWDC가 12일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애플의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AI 지각생이라고 불렸던 애플이 뒷심을 얼마나 발휘할지도 궁금하고요. 또 오늘 OLED 관련주도 얼마나 더 움직일까요? 네, 일단 애플의 그 상승에 있어서 이제 매크로 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중국의 소비 소순환 사이클이 회복을 하느냐 하반기 때 그게 조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좀 높은 쪽에 베팅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가 메리트가 이제 애플은 좀 부각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다시피 애플이 그 최신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이제 7일 날 출시를 했고요.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이제 18개월 만에 처음이고 또 AI용 최신 이제 M4 탑재를 이제 좀 했다는 점에서 좀 괄목할 만한 특징이었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쿡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그 온라인 행사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멘텀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애플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국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그 경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내구재 소비에 있어서 애플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좀 가장 높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 빅테크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최근에는 좀 그런 기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뭐 2, 3개월도 추세적으로 관찰이 되어야겠지만 일단은 이제 지표는 이제 애플에 우호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임금에 대한 센티먼트를 이제 분기마다 조사를 하는데 2023년 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개선세가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국 A주 센티먼트도 결국에는 이제 소비 관련된 주가 상위 이제 시총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증시 부양 자체가 또 이제 소비에 대한 그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시 부양과 소비에 대한 연결고리가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소비 쪽에서의 뭐 큰 사이클을 기대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너무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간 이제 소순환 사이클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의 그 정책 관련된 부분도 있자면 그 투자보다는 사실 소비 쪽에 좀 더 기울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선진국과 달리 과잉 투자에 대한 부담이 상존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요. 경기 부양은 여전히 소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GDP 대비 중국 자체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민간 소비 비중이 38% 내외 수준입니다. 한국이랑 일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거에 대해서 비교하자면 사실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OLED 관련된 주가도 이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환경이 조성될 여건이 갖추기 시작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괜찮다라고 저는 하반기 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관련된 그 유사한 스킴에서 위치해서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 업종이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지는 않았지만요. 조선은 2023년부터 그 이익의 실제치와 예상치의 간극이 좁혀지면서 네. 추정치 반등이 시작을 했고 또 주가가 동저화되면서 우상향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이 OLED 관련해서 저희가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추정치 반등 유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익의 실제치와 예상치는요, 그 괴리치가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다소 이제 정체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의 트리거 포인트가 결국에는 그 이익 개선을 할 수 있는 매크로 센티먼트 개선, 또 이제 추정치 적자의 탈출 여부인데 만약에 이제 애플 쪽에 있어서 심리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향후 이제 해당 업종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개월 만에 애플의 신제품 그 자체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자, 이번에 WWDC를 통해서 이제 자체 AI 칩을 장착한 아이패드에 이어서 아이폰까지 나올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뭐 LG노텍은 10거래일 연속의 상승인데 좀 많이 오를 만큼 올랐잖아요. 추가 상승 여력 좀 어떻게 보시는 거죠? LG 이노텍은 사실 애플이랑 그 주가가 굉장히 이제 동조화가 네. 많이 되기 때문에요. 네. 결국에는 뭐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긴 하지만 애플의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LG 이노텍은 또 이제 여타 IT 업종 대비해서는 사실 추가 상승폭이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연초 대비해서도 다른 반도체 업종 대비해서 사실 LG 이노텍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애플의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안에서의 움직임이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애플을 또 계기로 또 이번에는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가장 큰 이제 8만 전자의 그 회복과 18만 닉스의 다시 이제 부활. 이게 이제 얼마나 더 갈까가 이제 관심사인데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이벤트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비 없이 잘 지나갈까요?
일단 뭐 지켜는 봐야겠지만요. 그간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실적 내지는 컨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은 연중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AI 관련된 업종은 이 금리 부담을 이기는 성장성 모멘텀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또 이제 유일무이한 업종이기 때문에요. 이 연간 내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그 내러티브를 좀 많이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사실 그 이야기 말고도 저희가 수출이라는 또 다른 이제 추가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 이 모멘텀은 저희가 기존 수출 실적에서도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타 업종 대비해서 수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이 높은 IT 수출 금액이라든지 수출 물량 지수가 계속해서 연초 이후에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간 경험상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아졌던 구간 내에서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반도체 수출 서프라이즈 비율이 높아졌던 거가 이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지금 근데 2024년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5월까지 수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적이 단 한 차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고요. 과거 10년간 비교했을 때도 이 서프라이즈 비율 자체가 이제 2024년은 연중 내내 좀 다소 높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 외로 지금 수출 회복이 강하다라는 거를 좀 증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이 붙어버린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은 당장의 환책 매력도가 좀 감소하더라도 높아진 이제 증시의 기대 수익률을 감안해서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 보다 또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단기 모멘텀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수출 회복력이 강하다. 당장의 환차익이 줄어들더라도 계속 매수할 가능성이 크다. 좀 반도체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3, 4월에 저희 글로벌식스를 계속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음식료를 아주 또렷하게 좀 기억하실 겁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음식료가 가장 크게 4월에 상승을 했습니다. 4월에 월간 기준으로 코스피가 2% 가까이 내려선 가운데 음식료가 제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5월에도 좀 이어갈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구간 내에서는 사실 BM 대비 그렇게 이제 수익률이 음식료는 방어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이 중간중간에 저희가 변동성이 높은 구간 내에서는 음식료가 가장 이제 높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타 업종 대비 주가 메리트 여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산업에 대한 전망이 점차 개선되면서 음식료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지난 2개월간 바닥을 다지고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내수에 대해서 회복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음식료에 대한 그 또 긍정적인 톤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생각외로 이제 1분기 GDP가 수출도 좋았지만 소비도 의외로 견조해서 사실 정부도 조금 많이 놀란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수출 컨센이 올라가면요, 시장에서는 하반기 중으로 이제 소비에 대한 컨센도 보다 조금 낙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요. 소비 위축의 이제 주된 이유가 저희가 사실 팬데믹 이후에 그 높은 물가 부담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였는데, 물가 부담이 점차 완화되면서 실질소득이 개선이 되고 음식료가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 향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섭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오늘의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코스피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때 뭐 3,000포인트까지도 진입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제 공격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가시화가 좀 포인트일 것 같고요. 코스피가 지금 중국 대비해서도 역사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저가 메리트 부각되는 구간 내에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라든지요, 내지는 이제 그 사이클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된 IT 업종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 3,000선 진입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반도체 IT 쪽까지 들었습니다. 이재섭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리며 저희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